간밤 있었던 주요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 5 시간입니다. 지난주 FOMC를 통해서 연준은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누르는 모습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인플레 지표가 긍정적이고 또 AI를 등에 업고 기술주들이 고공행진하면서 S&P 500과 나스닥은 지속적으로 사상 최고치 경신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 의원들은 일단 지속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계속 재차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한 차례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라는 입장을 FOMC 회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언하고 있습니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 같은 경우도 올해 한 차례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라고 어제 이야기를 전해왔는데요. 일단 5월 달에 우리가 함께 확인했던 소비자 물가 지수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앞으로의 데이터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마디로 더 많은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게 되겠고요. 또 6월에서 7월에도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연말까지 한 차례 금리 인하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든 부진할 경우 올해 한 차례도 인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하커 총재는 올해 FOMC 금리 결정 투표권은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이러한 연준 의원들의 의견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날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도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올해 12월까지 기다리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더 미루기도 했는데요. 긍정적인 지표는 확인이 되고 있지만 일단 연준 의원들이 지속해서 시장을 쿨다운시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증시 안에서 확인해 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종목별 이슈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테슬라가 중국에서 FSD 완전 자율주행과 관련된 테스트를 승인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해당 소식으로 장중 주가는 5% 넘게 급등하면서 뉴욕 증시 안에서도 주인공의 자리를 꿰찼는데요. 일단 FSD 관련해서 중국에서 테슬라에게 승인을 내주지 않았던 부분이 상당한 리스크로 테슬라에는 적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앞서서 일론 머스크가 북경을 직접 방문해서 이 FSD 시스템 배포에 대한 승인을 받아왔었고요. 테슬라는 그동안 중국에서 FSD보다는 낮은 단계인 주행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을 기본적으로 제공해 왔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FSD 시스템을 판매하고 있지만 중국 당국의 데이터 규제 탓에 출시를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또 지난 10일에는 테슬라가 바이두로부터 업그레이드된 지도 소프트웨어를 받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FSD 출시 기대감을 한껏 높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중국 안에서의 테슬라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판매량이 부진하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져 왔었는데 해당 소식으로 인해서 다시금 중국 안에서의 매출량이 증가될 수 있을지 일단 오늘 반영된 주가를 통해서 미리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가격 변동성 나올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 테슬라의 또 다른 경쟁자로 부르는 중국의 BYD 같은 경우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간밤 이 지분을 축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 안에서의 분위기가 조금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분 축소 소식에도 불구하고 홍콩 증시에서 BYD 같은 경우는 되려 주가가 상승한 채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던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금 상당 부분 물량을 줄여가면서 기존 7%에서 6.9%까지 매각량을 늘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달러 기준으로 치면 3,980만 달러에 달하고요. 130만 주를 추가적으로 매각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버크셔는 중국을 중심으로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BYD 투자에 큰 돈을 벌어왔는데요. 실제로 지난 4분기 BYD는 테슬라보다 더 많은 전기차를 생산하면서 세계 최대 전기차 회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올해 1분기가 되면서 판매량이 지난 4분기 대비해서 43%나 급감을 했었죠. 그러면서 다시금 전기차 왕자 자리를 테슬라에 내주기도 했는데요. 전기차 판매량의 감소함과 동시에 현재 미국과 또 유럽에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을 향한 규제 칼날을 강하게 내밀고 있는 만큼 BYD를 향한 리스크가 일단은 시장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환인지 일단 버크셔스웨이는 보유 물량을 줄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간밤 주가 방언 나섰지만 앞으로의 변동성은 어떻게 될지 추이 계속 지켜보시죠. 그리고 최근 뉴욕 증시만큼 또 좋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인도 증시인데요. 어느새 세계 증시 5위까지 부상을 하면서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5조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지난 12월에 4조 달러를 돌파하고 불과 반년 만에 1조 달러가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미국과 중국, 일본, 홍콩에 이어서 인도 시장이 지금은 세계 5위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탄탄한 경제 성장과 함께 최근 S&P 글로벌 레이팅이 인도에 대한 등급을 상향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도 인도 시장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편 블룸버그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 안에 있는 젊은 층이 주식 투자에 나서면서 은행과 보험사를 포함한 인도 국내 펀드는 올해 260억 달러 이상의 인도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선거 직후 하락했었던 인도 증시 다시 한번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사실 큰 그림에서 봤을 때도 지난 9년 동안 인도 증시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미국만큼이나 뜨거운 증시인데 앞으로 또 어떤 소식이 전해질지 이 시장도 함께 주목을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은 줄어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 지속적인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분위기를 전환시켜줄 수 있을 만한 이슈가 간밤에 다시금 확인이 됐습니다. 바로 이더리움의 현물 ETF의 승인 소식인데 일단 1차적으로 승인이 되긴 했지만 이 S1, 이 증권 보고서에 관련된 부분이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오는 7월 2일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최종적으로 승인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6월 달에 한 차례 해당 이슈로 인해서 이 가격에는 반영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7월 2일에 최종적으로 승인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의 분위기가 환기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